안녕하세요. 김영롱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3월 4일이 되겠습니다. 음, 3월 4일, 3월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월요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입학식 날이 되겠습니다. 뭐 저도 입학식을 여러 번 했던 그 기억이 이제 있고, 뭐 여러분들도 모두 다 동일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음, 이제 적당한 연령에 이제 차면은 학교를 가게 돼 있죠. 예,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이제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도 입학식을 하죠. 대학원은 입학식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저 기억이 없습니다. 뭐 했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대학원 과정까지 들어가면 이제 입학식 같은 거 잘 안 가죠. 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지금 대학원을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두 번 입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기억이 나는 건 그 국민학교 들어갈 때 왼쪽 가슴에다가 이제 수건을 매달고 콧물 닦으면서 갔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음,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이 또 이제 무슨 날인가 하더니 납세자의 날이더라고요. 자, 납세하면은 이제 세금을 이제 내는 날이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날이죠. 국가가 운영을 하려면은 이제 돈이 있어야죠. 뭐 세속적으로 표현해서 돈이고 아주 그 경제학 용어를 이제 이용한다면은 세금이 되겠습니다. 음, 국가가 이제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세금은 국민이 내는 거기 때문에 어, 국민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움직이는 거나 다름없죠. 그러나 그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포함해서 아주 그냥 비일비재하고 아주 그 어, 정말 그 무 뭐라고 표현 못할 지저분한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판을 치면서 그렇게 어, 이 어떤 인류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꾸려온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이제 봤습니다. 자, 그만큼 내가 내는 세금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 국민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권리를 되찾지 못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요즘 같이 이제 파퓰리즘 하면서 어, 내 주머니에서 분명히 나간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커다란 그 이제 오물통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다시 쓰이다가 보니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어, 그야말로 이제 그 어떤 그 도덕적 해이라고 할까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세금을 이제 파퓰리즘이라고 해서 그냥 흥청망청 쓰는 그런 그 이제 분위기가 또 어, 팽배하게 형성이 되던 그런 시기도 이제 있는 거죠. 아마 지금도 그거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 글쎄요, 조금 전에 뭐 오물통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금원부화를 가두는 그런 그 곡간 같은 그런 역할을 또 할 때가 있죠. 이 결국은, 어, 훌륭하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그것이 이제 금원부화를 넣어두는 그런 곡간 같이 이렇게 여겨지고 또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이제 그렇지 못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마치 오물통에서 막 쏟아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 입학식의 날과 납세자의 날인데 입학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 내용을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음, 납세자의 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학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오늘이 이제 입학을 하는 날인데 바로 3월 4일이죠. 일단 3월 4일은 그레고리력으로 63번째 날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윤년일 경우에는 64번째 날이라고 하는데 바로 올해가 64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월 29일 윤일이 하루 꼈기 때문에 금년은 64번째 날이 바로 3월 4일이 되겠습니다. 3월 1일이 이 3일절로 휴무였죠.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일, 3일, 3일간의 연휴를 끝내고 이제 오는 첫 월요일이 3월의 첫 월요일이 바로 3월 4일 오늘인데 그래서 이제 어, 그 입학식을 이제 치르는 이제 그런 날이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3월 3일이 일요일인 올해죠. 바로 초등학교 예전에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입학식이나 시업식을 오늘 바로 3월 4일에 이제 치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교직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은 바로 교원과 이제 직원을 합쳐서 이제 교직원이라고 부르는데, 교원은 바로 이제 가르칠 교자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을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원은 선생님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즉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제반 어 지원 업무를 그 이제 해 주는 분들을 직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직원 교원과 직원을 합쳐서 우리가 교직원이라고 하는데, 바로 교원들은 왜 학생들과 같이 인제 입학식을 인제 치를 거고, 그다음에 직원은 음 인제 새 학기에 업무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업식이 되겠네요. 자, 요즘은 아이들이 예쁘고 참 건강하죠. 네. 네. 정말 저희들이 인제 국민학교, 당시 국민학교를 입학하던 때는 정말 참 어리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왜 이렇게 코를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 어머니가 이 왼쪽 가슴에 이렇게 달아 준 그 인제 동복, 동복 그 왼쪽 주머니가 있습니다, 왼쪽 가슴에. 그 주머니에 이렇게 달아 준 그 손수건, 이제 그걸 갖고서 인제 코도 닦고 뭐 땀도 닦고 뭐 인제 그렇게 하면서 인제 입학식을 치르고 학교 생활을 인제 시작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죠. 네.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저희 외손자가 바로 이제 오늘 어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 입학식 끝나고 가서 혹시 점심시간에 가서 손자한테 '점심이라도 한 그릇 사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학. 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는 반대로, 뭐 반대라기보다는 학교가 새로운 학생을 받아들이는 그 행위가 바로 인제 입학이죠. 예, 들입자의 배울 학자,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입학을 기념하는 행사를 입학식이라고 하는데, 입학식을 치르고 나면 정식으로 학생이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저도 저 입학식을 치르고서 국민학생이 됐고, 중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됐고, 대학생이 됐고, 어 그래서 인제 어 사회에 나와서 인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현 세상을 벌써 살고, 이제는 황혼역에 이제 딱 서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입학 제도를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공교육 제도에서는 6334 학제를 채택한다. 유치원제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인제 그 저 6334 뒤에는 이제 대학원 석사와 박사 과정이 있죠. 예. 근데 유치원이나 석박사 과정은 다 본인 선택이에요. 물론 뭐 그 이전에도 대학 같은 것은 본인 선택이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유치원과 대학원 과정을 제한, 그야말로 인제 기본적으로 그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6334 제라고 인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2010년 현행법 기준으로 만 6 세이며, 보호자의 뜻에 따라서 그 시기를 1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있다. 뭐 잠시 뒤에 그 얘기가 써 있지만은 5 세로 낮추려고 하는 일이 한번 추진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인제 워낙 그 찬반 논란이 많다가 보니까 인제 이게 지금 현재는 그냥 뭐 보류가 된 상태인지 아니면은 뭐 일단락된 건지, 그거는 뭐 확실치가 않습니다. 뭐 누군가 또 뭐 "야, 이거 5세 입학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가 되면 또 인제 설왕설래 말이 많이 나오겠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를 한번 볼까요? 입학 연령을 보면은 영국은 만 5 세입니다. 우리는 만 6 세이기 때문에 영국이 한 살 빠르네요. 그런데 같은 유럽 국가인데 덴마크는 만 7 세입니다. 그 우리나라보다 한 살 늦으네요. 그리고 인제 입학 시기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북반구는 8 월에서 9 월이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남반구는 1 월에서 2 월. 우리나라는 인제 3 월이고 일본은 4 월인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제 북반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보면은 조금 3 월과 4 월이라고 하는 건 독특하죠. 네. 통상적으로 그 이제 가을에 인제 입학을 하는데, 그래서 인제 유학을 갈 때 이제 이 학기가 잘 안 맞아 갖고서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우리 그 유학생들한테 좀 발생이 되고 있죠. 뭐 손해라기보다는 뭐 학기가 그러니까 한 학년의 시작이 이 6 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제 거기서 오는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준 나이를 한 1년 줄여서 만 5 세로 하는 방안이 2009 년부터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찬반의 논란이 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동안 저 이야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거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용한 거 보니까 어 뭐 다른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사실은 지금 뭐 만 5 세, 6 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뭐 얼마 전에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입학생이 없어 갖고 폐교를 한 그 초등학교, 옛날로 얘기하면 국민학교가 뭐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 저출산 문제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지금 뭐 5년 6년 오 6 살 이 5 살 이게 문제가 아니죠. 예. 그 저런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뭔가 그 지적으로 뭐가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한 살 일찍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가. 들어갈 학생이 없어지는데 점점.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 우리나라의 인제 입학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적 근거 초중등 교육법 제13 조의 법적인 근거가 있네요. 그리고 입학하기 전해 11 월, 12월 사이에 취학이 결정이 된다. 입학하는 해 1월 달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로부터 취학 통지서를 갖다 받는다. 물론 인제 그 부모님들한테 인제 취학 통지서를 보내겠죠. 이제 그러면은 예비 소집일에 자신이 받은 취학 통지서를 지참해서 자신이 배정받은 해당 소속 학교를 방문을 하는데 어린아이니까 6살 같으면 이제 잘 모르잖아요, 만 6살 같으면.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가야죠. 물론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쪼끔 달라지겠지만은 가서 인제 예비 신입생으로 인제 등록을 한다라는 얘기죠. 뭐 일단 이 얘기는 인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이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만일 예비 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관할시도 교육청에 소재불명 아동 실태 조사를 거쳐서 경찰 수사를 받는다. 그다음에 자녀를 입학시키지 않을 경우 학부모는 초중등 교육법 제68 조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쯤에서 인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슬픈 그 인제 가족사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사실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취약할 나이가 됐는데 취약 통지서가 안 나온 거죠. 그때는 물론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하고 그 행정 절차가 똑같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어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이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때까지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이게 참 이거 정말 일제 시대라는 배경도 참 어떤 슬픔의 한 장면이었지만은 그 시골에서 그 인제 소위 그 이제 무지렁이의 삶이죠. 그냥 땅이나 파먹고 살던 그런 그 인제 예 할아버지 그 할머니 입장에서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셨는지 이 좌우지간 이상하게 그렇게 인제 됐어요. 참 어느 날 그 아버지께서 어떤 사회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인제 약간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분야로 인제 진출하려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인제 소위 요즘 말하는 공천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인제 바로 인제 "학력이 너무 없다." 그게 인제 어 이유였다고 인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밤중에 자다가 깼어요. 깼는데 컴컴한 어둠 속인데 아이 아버지가 혼자 흐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졸업장 한 장이 있었으면은 내가 이 참 도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이런 그 탄식 어린 그 소리를 하시면서 흐느끼시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느낀 게 어 뭐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그때 통일주체국민의원의 대의원인가 그걸 나가 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유신 시절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따지면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제 참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참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24 시간을 25 시간 삼아서 엄청 많이 그 시간을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인제 제가 원하는 학교 다 입학을 했고 그래서 인제 어 삶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인제 지금 나이가 됐는데 정말 참 그 탄식어렸던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서 '공부를 하자.' 이게 굉장히 큰 그 자극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잠깐 죄송했고요. 자 26 번 한번 볼까요? 자 입학식은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신입생들이 교장 선생님, 여러 선생님 및 학교 선배, 학부모 앞에서 "오늘부터 이 학교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 일종의 서약식으로 본 행사를 치르고 나면 정식으로 "학생이 된다."라고 돼 있네요. 예 그렇죠. 예. 인제 저런 선서를 인제 하면은 이제 누군가는 이제 그런 선서를 하겠죠. 그 학생 대표를 뽑아 갖고. 그러면 모두 인제 이렇게 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서 뭐 손을 딱 내리면서 인제 자기 이름을 얘기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서류에다가 인제 그 부모가 서명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입학식을 최근 들어서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시기 이제 바로 이제 오늘을 얘기하는 이 계절입니다. 초봄이죠. 예. 음, 좀 초봄이지만 아직 좀 쌀쌀해요. 그래서 이제 동복을 착용을 하는데 저희들 그 어렸을 때는 뭐 까만 그 이제 교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그걸 이제 카라는 이제 옛날에 그 에리라고 그랬어요. 에리 일본 말입니다. 에리가 이제 그 국민학생들이 입은 그 교복의 그 카라는 이제 둥근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국민학교 졸업할 때 앨범을 보면 다 그런 옷을 입고서 이제 사진을 찍고 또 그 교복도 맞춰 입기 힘든 그런 그 아이들은 이제 그냥 일반 옷을 입고서 다 사진을 찍고서 이제 앨범을 만들었는데 참 옛날에는 어려웠었죠, 진짜 사는 게. 하여튼 그 동복을 그 착용을 하고서 가서 이제 입학식을 그 예, 했었죠. 뭐 지금은 뭐 동복이라는 저 말 자체가 교복은 아니지만은 다들 그 이제 두텁고 따뜻한 좋은 옷을 이제 다들 입히죠.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그만큼 발전돼서 좋은 상태고 그다음에 자기 자식인데 춥게 해서 보내고 싶겠어요, 진짜? 뭐 그런 어머니 아버지 생각은 똑같을 거예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국민학교 입학하던 그 날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이 가방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해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저런 그런 형태의 가방이 없는데 거의 그 이제 사각에 가까운 그런 그 이제 책가방이었는데 그걸 등에다 지는 거였어요. 지금 배낭 매듯이. 근데 지금 시대의 그 배낭의 형태는 아닙니다. 이제 국민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사다가 이제 이렇게 저 주시면서 이걸 이제 앞으로 이걸 메고서 학교를 다녀야 된다. 네. 참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네. 어린 시절 참 어머니 속도 많이 세기고 그랬는데 참 시간이 지나면은 다 뭐라 그럴까 그 지혜스럽고 네. 목이 메이고 그러죠. 네. 네, 하여튼 그다음에 보면은 코 흘리게 용 그 손수건, 손수건이라고 했네요.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손수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왼쪽 가슴에 이렇게 배용을 하고 다니죠. 정말 코 닦고 많이 했죠. 예. 지금 그 학교를 가는 그 길에 참 북을 치면서 가는 리모티콘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입학식 날이 그렇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이 또 이제 납세자의 날이네요. 네, 납세자의 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날이다라는 얘기죠. 자,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이 설립된 것을 기념하고 납세 의무를 지도 계몽하기 위해서 지정한 날이다. 1973년 3월 24일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합쳐서 조세의 날을 제정하였으며 해마다 3월 3일에 기념 행사를 거행합니다. 아, 오늘이 3월 4일이니까 어제가 바로 이제 납세 날이 되겠네요. 주요 기념 행사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나 세무행정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 포상을 실시한다. 그러다 그렇게 해오다가 조세의 날이 납세 의무를 너무 강조한다. 조세라고 하는 건 세금을 내라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식으로 2000년부터는 납세자의 날로 조세의 날을 납세자의 날로 바꾸어서 이제 기념을 하고 있다라고.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정치인들이 늘 그러죠.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응? 그렇게 마구 쓰면 되느냐고. 예, 정말 국민으로선 피 같은 돈을 국가에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세금이죠. 또 그로 인해서 국가가 유지하는 거고 그런 세금으로 또 국가는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주요 기념 행사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나 세무행정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 포상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보면은 뭐 명예소장으로 위촉하고 납세 서비스 센터 실장으로 위촉을 하고 뭐 이런 그 어떤 이벤트를 세무서에서 하죠. 예. 저도 가끔 가서 이제 명예 뭐 이런 거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땀을 흘리네요. 이모티콘이. 세금을 벌어서 낼라니,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낼라니까 정말 땀이 나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지 이게 보람되고 또 값어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국민이 저렇게 땀 흘려 번 돈으로 피 같은 돈을 그 세금으로 냈는데 그것을 흥청망청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위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정책 결정하는데 파퓰리즘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국민들에게 퍼주고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구 퍼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지도자라면은. 이제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은 이제 마구 퍼주는 일 또 당장은 퍼주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구 퍼줄 수 없는 일 그런 정책을 갖다 추진을 하게 되죠. 답답한 지도자들을 우리는 그동안에 대한민국 약 80년 된 대한민국 역사 이 시간 안에서 많이 봤죠. 자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은 3.1절이 토요일이면은 오는 3월 4 일이 대체 휴일이 된다. 음 어 1, 2, 3, 4 이렇게 인제 쉴 수 있는 그런 날인데 3 일절이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은. 그래서 인제 대체 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3일 동안만 연휴죠. 옛날에는 이틀만 쉬어도 참 엄청 좋아하고 즐거워했는데 요새는 뭐 3 일, 4일 쉬어도 뭐 쉬는 건지 별로 고마운 거 몰라 하죠. 자 그리고 어제는 3월 3 일이니까 3, 3이 겹쳤죠. 그래서 삼겹살 데이. 삼겹살 하면은 뭐 돼지고기니까 돼지고기를 많이 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인제 지난해에 인제 제가 방송을 해 드렸던 내용인데 뭐 삼겹살 데이, 납세자의 날, 또 국립공원의 날이기도 하네요. 음 이건 뭐 3월 2일 날 방송한 거니까. 그리고 일본에는 이 오바마라는 동네 이름이 오바마라서 이 미국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있었죠. 그래서 인제 이 오바마 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방송을 해 드렸던 내용이니까 이 주소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입학식 날 여기 또 입학실 날이라고 그랬네. 요즘 와서 자꾸 오타가 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정말. 그리고 납세자의 날에 대해서 알아봐 봤습니다. 김영훈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